지구라는 행성의 낯선 이방인, 인간은 분명 동물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다릅니다. 이 역설에서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동물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지만 인간은 자연 속에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체스터턴이 묘사한 동굴 속의 인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도 동굴에 살지만 오직 인간만이 그 동굴 벽에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고 신화를 창조하며 상상력을 통한 탐색 신화의 세계, 인간의 첫 번째 탐색은 바로 이 상상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의 이교 신화는 단순히 원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신성을 찾으려는 시적인 탐구였습니다. 그것은 백일몽과 지역의 신들, 그리고 위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한 세계였죠. 신화는 세상에 실을 부여했지만 아쉽게도 일관된 신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신화는 서로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과 도덕적 혼란 속에서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발견이 아닌 끝없는 탐색이었습니다. 인간 조건이라는 자물쇠는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이성의 한계 철학과 재구, 진화와 나란히 이성은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듯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고 로마의 위대한 제국은 인류에게 패턴과 질서를 주었죠. 철학은 세상의 원리를 설명했지만 개인의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제국은 법과 도로로 세계를 연결했지만 그 영혼은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이성과 질서, 신화와 상상력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문명은 정점에 달했지만 공허했고 인류의 마음은 해답을 찾지 못한 채 길을 잃었습니다. 체스터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었습니다. 웅장했지만 기진맥진한 문명은 한계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전환점, 동굴 속의 신. 해답은 올림포스의 높은 정상이나 로마의 거대한 포럼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굴, 즉 세상의 바닥 바로 아래에서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역설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지극히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역사는 안팎으로 뒤집혔습니다. 이것은 위에서 명령하여 내려온 혁명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습니다.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만약 인류의 역사가 기이한 모양의 자물쇠라면 기독교는 그 자물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유일한 모양의 열쇠입니다. 이전까지 분리되어 서로 싸우던 요소들이 이 안에서 기적적으로 결합됩니다. 인간 조건이라는 자물쇠에는 이성과 상상력, 보편과 특수라는 각기 다른 측면이 담겨 있었죠. 이전에는 철학자의 이성과 시인의 상상력이 대립했고 로마의 보편적 진리와 아테네의 지역적 고향이 갈라져 있었으며 목자와 왕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성과 상상력을 결합하고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하느님이라는 보편적 진리가 만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목자와 동방박사, 즉 왕 모두를 부르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이성과 마음, 보편과 특수, 철학과 신화의 수수께끼를 동시에 풀어냈습니다. 이전의 시도들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 다른 세계관들과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그 형태에 있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정적인 시스템입니다. 불교는 끝없이 반복되는 수레바퀴와 같고 이슬람은 단순화된 법칙으로 세상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작과 절정, 그리고 계속되는 여정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표가 아닌 드라마이며 신의 모험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의 힘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현대의 집 없는 사람들, 인간의 진정한 집이 창조성, 소유, 그리고 가족으로 정의된다면 현대의 두 거대한 시스템은 모두 인간을 집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독점 자본주의는 극소수나 거대 기업이 모든 생산 수단을 소유하여 개인은 창조자가 아닌 하나의 부품이 되도록 합니다. 국가 사회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함으로써
개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둘은 권력과 생산적 자산의 집중이라는 동일한 오류의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두 시스템 모두에서 개인은 자신의 세계를 스스로 만들어갈 진정한 의미의 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3의 길, 분배주의를 만나다. 분배주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탐험해온 체스터턴 철학의 경제적 표현입니다. 이는 자유방임, 자본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모두 결함있고 착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제3의 길입니다. 분배주의의 핵심 목표는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생산적 자산의 가장 광범위한 분배입니다. 힐레어 벨록은 생산적 자산이란 부를 창출하는 재산, 즉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토지, 고구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모든 가족이 자신의 집을 짓고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단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간 경제의 기둥 1. 광범위한 소유. 분배주의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생산수단의 광범위한 소유입니다. 인간 경제의 기둥 2. 보충성의 원칙. 분배주의는 보충성의 원칙을 크게 강조합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더 작은 단위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큰 단위가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 조직의 원리입니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인간 경제의 기둥 3. 가족, 길드, 그리고 협동조합. 분배주의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경제 및 사회 단위는 개인이나 국가가 아닌 가족입니다. 이는 인간적인 사회의 모델로서 거룩한 가정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가족과 소규모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배주의는 다음과 같은 경제 메커니즘을 옹호합니다. 첫째, 길드 시스템입니다. 동종업계의 장인과 생산자들이 모여 직업 윤리 기준을 정하고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며 기술 전수를 책임지는 조합입니다. 둘째, 협동조합 및 상호 소유입니다.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상호은행 등 구성원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제 조직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막습니다. 실천 속의 비전 인간적 규모의 경제, 분배주의적 비전은 이미 현실 속에서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가톨릭 사제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 리에타가 설립한 세계 최대의 노동자 협동조합 복합체로 직원들이 기업의 소유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이윤 극대화가 아닌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또한 소규모 농업 및 장인 공동체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성 요셉과 성 도미니코 길드와 같이 예술가와 장인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 기업의 독점과 국가 관료주의에 대한 인간적 규모의 대안입니다. 끝나지 않는 탐구. 결국 의미를 향한 인간의 탐구는 진정한 집을 향한 탐구입니다. 분배주의는 완벽한 유토피아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라는 역설적 존재의 진실을 존중하는 사회를 향해 나아갈 길을 가리키는 실용적인 나침반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작은 한 조각을 자신의 것이라 부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자유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기나긴 이야기는 한 존재의 수수께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 속에 있습니다.